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든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영원히 철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믿으실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대대손손 아들보다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쁨 받으며 산 저에게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냥 너무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더군요. 저는 부모님 사랑도 모자라 오빠들, 큰아버지 두 분의 집에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부모님 사랑이야 말할 것도 없이 듬뿍 받다 못해 넘치게 받을 정도였어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올 줄 몰랐죠. 당연히 제 자리인 것처럼 굴면서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시고 둘째 오빠보다 7살이 어린 늦둥이라 더 예뻐하시고 귀여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큰 어머니들도 딸이 없으시니 저를 예뻐하셨고요. 그야말로 공주 중에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울 정도로요. 당차기도 엄청 당찼죠. 초등학교 때 반에서 남자아이들과 싸움나도 진 적이 없고요. 오빠들이 가르쳐준 호신술 비슷한 기술들로 까부는 남자아이들을 혼내줬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오빠들이 잘 가르쳐준 덕분에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빠들이 각자 도장에 다녔었거든요. 저야 오빠들에게 배워 잘 써먹었지만 엄마는 그런 저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가끔 과잉방어를 하느라 남자애들이 다치기도 했거든요. 제대로 기술 쓴 거죠. 이놈의 기집애, 너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 막으라고 했지 누가 다치게 하라고 했어? 막기만 해야지 돈 물어줄 정도로 대갚아주면 어떡해? 라며 소리치곤 하셨죠. 극성 중에 극성이라며 아버지께 이르듯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으셨습니다. 아니, 맞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쳐준 걸 잘 써먹었구먼. 왜 뭐라고 해? 잘했다. 아버지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괴롭히면 싸워.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요. 학교 앞에서 파는 간식을 먹을 때도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친 적은 있어도 먹고 싶을 때 못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용돈은 충분히 받았거든요. 부자도 아닌데요.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5 식구가 살기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것까지 살 수는 없어도 제가 사서 나눠줄 정도로 인심 좋게 자랐습니다. 그런 제게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구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혼내셨죠. 제가 예의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사촌오빠한테 뭘 뺏고 싶었는지 조르다가 말리는 할머니를 밀면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혼내시는 아버지도 처음이고 제 마음대로 안 된 적도 처음이었고요. 어찌나 무섭고 아프던지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서셔서 감춰주시는데도 혼내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이놈의 자식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어디서 남의 것을 뺐다가 우는 것도 모자라 달래주시는 할머니를 밀어? 남한테 피해주고 버릇없이 구는 놈은 혼나야 해. 이리 와. 라며 모두가 보는 곳에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엄마도 안 말리셨고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사촌 오빠에게 사과를 하고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그제 아버지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앉히시더니 가만히 내려다보셨죠. 여전히 엄한 표정으로 보시는 통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가만히 허리를 숙여 저와 눈을 맞추시더니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빼앗고 어른들에게 예의 없이 굴면 아버지는 또 무섭게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죠. 그리고는 그 후로 절대 조부모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뺏거나 괴롭히지도 못했고요. 제 마음이 여린 탓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엄한 표정이 생각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를 괴롭히는 애들에게는 달랐죠. 어디 가서 지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괴롭히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나름 착했죠. 그래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많은 집에서 저처럼 예쁨 받고 자라기 어려운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딸이라서 구박을 받는 친구들도 많았고 오빠나 남동생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몰랐는데 많이 차별받으며 살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친구가 집에 가기 싫다면서 놀이터에 앉아 우는 것을 본 적도 있었죠. 집에 가기 싫은 이유가 엄마와 남동생 때문에 힘들어 집이 너무 싫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어머니가 유별날 정도로 남동생 바라기라서 친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친구를 동생의 하녀 부리듯이 부리시면서 힘들게 한다고 하더군요. 어떨 때는 동생의 숙제도 대신 하라고 하신다면서 울며 이야기하는데 불쌍했습니다. 아무리 더 예쁜 자식이 있다고 해도 딸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엄마가 어쩜 그럴 수 있나 하고 저는 놀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감을 하면서 야, 엄마들은 원래 다 아들 편이야. 너희 엄마가 좀 더 심하신 건 있는데 어쩌겠니? 나는 얼른 커서 집에서 탈출하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랐죠. 집에서 차별받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도 놀랐고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다는 것에도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이 서로 상처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알고 살던 집의 풍경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놀라기도 놀랐지만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살가운 딸이 되려고 했었고 예쁨 받으려 노력도 했고요. 그런 덕에 더 예쁨 받았죠. 특히나 아버지는 가까이 사는 할아버지 댁에 자주 들르셨는데 가실 때마다 저를 데려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더 웃으시니까요. 제가 가서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반찬에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눈 맞추며 물으면 답하실 때마다 개구리 반찬 하고 답을 하시며 개구쟁이처럼 장난스럽게 웃으셨죠. 제 주머니에 사탕이며 약과 같은 간식을 쑥쑥 넣어주시면서요. 고등학교 때도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우리 예쁜이 왔나? 라고 하시면서 후다닥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 밥상을 받으면 항상 기분도 좋고 속까지 든든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분명 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도 먹게 되었죠. 간식으로 먹는 셈이었는데도 밥그릇 하나 가득 퍼주시는 밥을 남기지도 않고 먹었죠. 특히나 할머니가 직접 띄우신 청국장은 밥을 2그릇씩 먹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별거 없이 김치와 두부만 넣으시고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내주셨는데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특식이었죠. 이상하게 집에서 엄마가 하시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할머니의 특별한 청국장은 저를 위해서 띄우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촌들은 청국장을 잘 먹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요. 된장찌개는 다들 좋아하는데 청국장만은 할아버지와 저만 잘 먹어서 할머니가 일부러 조금씩 띄워두셨다가 제가 갈 때 끓여주셨습니다. 모습이 신나 보이실 정도로요.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시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나 보이신다고요. 한 달에 5번 정도는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유난스럽게 청국장을 끓이실 때마다 더 신나 보이신다고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먹어서요. 큰아버지 2분과 아버지까지 모두 효자라 자주 들르셨는데 사촌들에게도 먹이실 밥상을 신나게 차리셨지만 청국장을 끓여 밥상을 차려주실 때 신나 보이셨대요. 지그시 웃으며 제 입에 들어가는 청국장과 밥을 보는 할머니의 눈이 빛날 정도로요. 할머니가 유난히 청국장을 띄우실 때를 좋아하셨던 그 이유가 할머니의 어머니이신 증조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친정이 저희가 사는 지역과 꽤나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자주 못 가셨대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 고향에서 배워온 청국장을 띄워서 드셨는데 냄새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할아버지와 2분이서 드신 거죠. 그런데 막내 손주인 제가 청국장을 잘 먹어 저에게 먹으려 청국장을 끓이시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셨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친정에 대한 그리움은 크셨나 봐요. 막내 며느리인 엄마께는 특별히 청국장 띄우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꼭 직접 띄워서 먹이라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시고 먼 하늘을 보시는데 그 모습이 애틋하고 애처로우셨대요. 멀리 시집가는 막내딸, 고향밥 먹이고 싶을 때 챙겨 먹으라고 알려주시면서 얼마나 우시든지. 내가 꼭 다경이처럼 청국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먹었거든. 이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열심히 청국장을 만들어 보셨는데 이상하게 할머니처럼 맛이 안 나 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꼭 겨울이 되면 도전해 보셨습니다. 꽤나 괜찮게 됐죠. 그런데 할머니가 만드는 청국장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께는 조금 미안하긴 했죠. 그런 제가 시집 갈 때도 할머니는 제게 청국장 띄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 팔순 잔치를 한 지 2해인가 후였는데 제가 시집 가는 것 봐서 좋다 하셨죠. 저는 멀리 시집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신중한 얼굴로 청국장 띄우는 걸 가르치시며 손수건에 돌돌 만 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제 거니까 챙기라고요. 손수건을 열어봤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금반지며 팔찌, 목걸이가 있어서요. 제가 놀라자 내가 딸이 있으면 주려고 조금씩 사서 모은 거야. 그런데 딸이 없잖니. 그러니까 너가 가져가. 이건 우리 다경이 거야. 시집가서 힘들 때 보태서 써. 라며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 얼른 다시 손수건을 돌돌 말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할머니, 나 시집가도 자주 올 거예요. 내가 멀리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올게.
그리고 힘들어지면 달라고 할 테니까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예쁘게 꾸밀 때 써요. 알았지? 할머니랑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자주 올 거야. 라면서 안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랑 이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제가 눈에 눈물까지 맺히며 그러자 가만히 보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웃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저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시골이라 예식장까지 큰아버지가 모시고 오셨는데 행사 때마다 입으시는 고운 그 한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옷을 지을 줄 알아 그런지 관리가 잘 된 그 오래된 한복은 빛이 바래도 고와 보였습니다. 옅은 옥색빛의 한복이 우아하고 단아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팔순 잔치할 때라도 한복을 하자고 했는데 안 맞추시고 그 한복을 입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 한복을 입겠다고 하셨죠. 결혼식 때 친인척 사진을 찍느라 모였을 때 제일 큰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손질 잘해놓아서 옷이 깔끔하기는 한데 아무리 깨끗해도 낡은 게 티가 나요. 우리 한 벌씩 해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라며 민망해 하셨지만 할머니는 웃으셨죠. 우리는 새 옷 필요 없어. 저승길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새 한복은 무슨... 이라고 하시면서 태연하게 웃으시는 통에 아무도 말을 못하셨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가 제 결혼식 전보다 더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게 된다고 하시더래요. 한 달에 2번 이상 들르시면서 그게 적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요. 큰아버지 2분은 다른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자주 오신다고 노력하시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일 자주 들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지내시니까요. 저도 바로 옆 지역으로 신혼집을 정하고 지냈기 때문에 한 달에 1번은 갔고요.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로해지시는 것 같아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아이처럼 대하셨고요. 맛있는 청국장을 끓여주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정겹고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니 별거 아닌 일에도 골치가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남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여리고 순한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시아버님이 대체로 허허허 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그대로 닮은 곰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뾰족한 구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묘하게 제가 하는 걸 깎아내리듯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은근히 밀어내시면서요. 반찬을 해오라고 하셔서 만들어간 반찬들을 안 내놨다가 상해서 버렸다 하시고 어떤 날은 반찬을 잔뜩 해주시면서 남편에게 어머님 반찬만 먹으라고 하시고요. 우리 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내가 한 반찬 아니면 잘 못 먹을 거야. 입에 맞니? 이걸로 상 차려서 먹여라. 괜히 못 먹어서 몸 축나게 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요. 말끝마다 너가 뭘 배워서 왔겠니? 해봤자 뭘 하겠니? 우리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말을 하시면서 제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겠거니 했지만 점점 지치고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달리 시아버님과 남편 앞에서는 제게 되게 잘해주시며 좋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는 것처럼 구셨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러면서 제게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라면서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시댁이 저희 집과는 달리 아들이 귀한 집이라 외아들인 남편을 키우시며 어른들에게 예쁨 받아 고생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시할머니가 싫다고 하셨죠. 시집살이 시키셔서 허리를 펴고 산 날이 별로 없다며 이가 갈린다고 하시면서요. 어떤 말이 진짜인지는 저야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른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드니 몸도 괴롭더군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과 중재를 해주어 달라지긴 했어도 계속 은근히 저를 힘들게 하시는 통에 한동안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낳을 때까지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참기 힘들 때는 저만의 해소법으로 친정에 갔다가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언제라도 저를 반겨주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었죠. 특히나 두 아이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청국장만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냄새도 지독한 청국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더 자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청국장을 먹고 오고는 했습니다. 며칠 못 먹다 뜨끈한 청국장 국물을 입에 대면 살 것 같았죠. 혼자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가 있으면 남편이 퇴근해 데리러 와 집에 갔습니다. 두 아이 다 할머니 청국장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못 먹었죠. 그때도 저희 시어머님은 우리 성윤이 임신했을 때 나는 비싼 걸로만 잘 먹었는데 아이가 너 닮았나 보다. 먹고 싶은 게 청국장이 뭐니? 촌스럽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뭐든 잘 먹고 이 사람 좀 괜찮고 아이만 잘 크면 되죠. 그리고 할머니 솜씨가 어찌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럼 밥상 먹고 자라서 이 사람 입맛이 고급이 돼서 다른 걸 못 먹나 봐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못마땅해 하시면서 눈을 흘기시기는 하셨지만 뭐라고 반박하시거나 더 심하게 지나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신 거죠. 시아버님도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던데 손녀 사랑이 대단하시다. 고마워서 어쩌나. 라며 제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통에 더 이상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을 낳으니 시아버님과 남편은 더 제 편이었죠. 아들 낳은 유세를 하고 싶던 어머니는 첫 아들을 낳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돌아가신 시할머니께서 어머님을 엄청 구박하시면서 힘들게 하셨대요. 그나마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고 나니 시할머니께서 조금 덜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서 유난히 아들 낳은 유세가 있으셨는데 제가 예쁨 받고 자란 늦둥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셔서 이상하게 질투를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친정에서도 딸이라 차별을 받고 자라셨고 시집 와서도 아들 낳기 전까지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제가 너무 귀하게 자라 보여서 그게 좀 싫다고 하셨대요. 귀하게 자란 애가 살림은 제대로 하겠니? 온통 아들만 있는 집에서 자랐다며? 그래서 거칠고 드세기만 하면 어쩌니? 우리 귀한 아들 기죽어 살면 어떡해?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니 지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호라비로 사는 꼴은 못 보시겠던 겁니다. 제가 얄미우셨겠죠.
뭐라든 씩씩하고 어머니가 서운하게 하셔도 아랑곳 않고 바로 받아치니까요. 나름 속으로 앓기는 했지만 당찬 제 성격대로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거나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요. 저 어른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라고 하면서 배시시 웃으니 그것도 싫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구박도 못 하시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님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어른들에게 미움받지 않아 봐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어머님만 그러셔서요. 특히나 할머니가 띄우신 청국장을 가져다가 일부러 생각해서 시댁에도 드렸는데 코를 막으면서 아휴, 나는 청국장은 딱 7색이야. 지독하게 냄새난다. 다시 가져가. 라며 싫어하실 때는 저뿐이 아니라 할머니까지 무시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렇게 귀한 걸 가져다 주는데 왜 그래? 이렇게 직접 띄운 청국장을 아주 귀하다. 둬라. 나라도 끓여서 먹을 테니. 라며 고맙다고 하셔서 괜찮았죠.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표현에 대해 괜히 골이 나서 저러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어머니가 생각보다 한이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라며 사과도 하고 어머니께 저를 대신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다가 어머니는 이렇게 마음을 쉴 곳이 없으셔서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님이 조금 불쌍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어머니는 친정에 가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 잘 안 간다고 하셨거든요. 외삼촌만 반기신다고 하면서요. 그 말도 제게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남편이 결혼 전에 친척 이야기할 때 한 걸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뭐가 낫다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잘해드리고 싶었죠.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몸도 마음도 지쳐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밥상을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에 주책스럽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니 놀라신 할머니가 얼굴을 닦으시면서 달래주시기에 그때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착하니까 복 받을 거야. 불쌍하네. 사돈도 한번 모시고 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편해지니 저도 덜 힘들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딸이라 좋다고 하시며 저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아이 두 돌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가 많이 미웠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마음이 힘든데 며칠 후에 시댁에 가 인사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한 달이 건너야 너도 유난이다. 나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너처럼 안 울었어. 라고 하시는데 속상했죠. 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어머니께 크게 화를 내면서 어머니, 이 사람 할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예뻐하셨는데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있다는 걸 깜빡하신 거죠. 저도 어머니, 저는 집안의 막내고 유일한 딸이라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셔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90 가까운 연세라 다들 호상이라고 하지만 슬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어머님이랑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 울먹이기는 했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옆에서 들으시다가 놀라셨는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너 막 났어? 아가, 마음 풀어라. 내가 미안하다. 라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겨우 진정되고 참아졌죠. 하지만 홀로 남아 계신 할머니 걱정에 더 자주 찾아가려고 면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짐까지 챙겨 버스 타고 할아버지 댁까지 다니기가 버겁더라고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저희 친정으로 와서 지내시자고 화까지 내면서 하셨지만 할머니는 예, 내가 거기로 가면 너희 안 사람 생각은 안 하니? 너희 형들은, 너희 조카들은? 아버지 안 계셔도 내가 집을 지켜야 들르기가 편하지 않겠니? 라며 친정에 안 가셨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하시니 따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쩝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운전을 배워서 아이들 데리고 다녔죠. 할머니는 그 작은 몸으로 평생 하신 것처럼 지내시더라고요. 텃밭을 일구시면서요. 다른 큰 덩어리 땅들은 큰아버지와 아버지께 나누어 주시며 정리가 되셨지만 텃밭과 집은 할머니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청국장을 띄우셨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적은 양을 띄우셨지만 매주도 만드실 정도로 콩을 심으셨죠. 할머니를 만나러 가서 아이들과 농촌 체험하듯 텃밭일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시골에 가서 해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청국장도 잘 먹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농촌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달으며 밥상에 오르는 작물들이 귀한 재료들이라는 걸 깨달으니 편식도 안 하더군요. 시댁에 가서도 저희 할머니 집에서 뭘 했는지 자랑하듯 신나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는 아휴, 아주 애들이 촌놈이 다 됐네. 시꺼멓게 탔어. 벌레라도 물리면 어쩌려고. 시골이 더럽고 위험하지 뭐가 좋니? 라고 하셨죠. 물론 남편과 시아버님이 안 계실 때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시골에서 안 사셨어요? 어머님 친정도 시골이라고 들었는데 위험했나 봐요. 저희 시골은 할머니가 워낙 잘 손질해 놓으셔서 깨끗해요. 단정하고요. 라고 하면서 어머님 말에 대응을 했죠. 어머니가 그러시거나 말거나 제게 할머니와의 시간에 귀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시골 언제 가냐고 물을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날이 추워졌죠. 매년 할머니 춥지 않게 집에 방풍제를 붙여드렸는데 그날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잠깐이면 됐었고 눈이 살짝 내려 미끄러우니 아이들끼리 집에 두고 저 혼자 갔죠.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문을 열어줘 들어와 계셨죠. 그래서 오셨냐고 인사하고 식사 때가 아니라 간단한 차와 과일을 내어드리고 사온 걸 정리하고 있는데 아휴, 그걸 또 너희가 가서 하니? 성윤이도 피곤한데 때마다 너희 가족은 참 유난스럽다. 때마다 그렇게 뭘 해야 하니? 라며 인상을 쓰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노인네가 노망이나 안 나시나 보는 거니? 하시기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할머니
95세 나이가 되셔도 총기 있으시고 아직도 다 직접 하세요. 자식들 힘들까봐 그 연세에 혼자 지내시니 사촌들도 자주 와서 보는 거고요. 큰아버지 3형제, 둘째 큰아버지 2형제, 저희 친정 2형제 저까지 돌아가며 들르면 할머니가 혼자 계셔도 안심이 되니까요. 그 자식들 다 식사 챙겨주실 정도로 아직도 정정하세요. 라며 싫은 티를 냈죠. 시어머니는 더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둘째 아이가 제게 오더니 할머니 아까 증조할머니가 보낸 박스 버렸어. 막 화내면서 버렸어.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러자 예, 노인네가 뭘 택배로 보냈더라. 그런데 상자 열기도 전부터 냄새가 청국장인 것 같은데 썩은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먹니? 노막 나신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통째로 버렸다. 라며 인상을 더 쓰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못 참겠더군요. 어머니, 어디다 버리셨어요? 그걸 왜 버리세요? 라며 달려나갔죠. 눈물이 나더군요. 다행히 상자는 그대로 쓰레기장 앞에 있었습니다. 우체국 박스에 제 이름이 보였죠. 눈이 살짝 쌓인 상자를 털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할머니 생각에 더 속상했죠. 며칠 전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물으시기에 왜 그러시냐 했더니 청국장 띄우려고 너희 큰아버지가 요즘은 택배인가 그걸로 보낼 수 있다더라. 그래서 보내보려고. 내가 가는 건 아니고 너희 큰아버지가 붙여줄 거야. 날씨 쌀쌀하니 우리 다경이 감기 잘 오는데 뜨끈하게 끓여 먹으라고. 든든하게 먹고 다녀.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보시고 그러신 거죠. 너무 화가 나 못 참겠더군요. 인상을 잔뜩 쓰고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상자를 번갈아 보시던 시어머님은 그걸 왜 가지고 올라와? 냄새 너무 난다. 라며 코를 막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냄새가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냄새가 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저희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서 좋아요. 95세 할머니가 자식 먹이겠다고 보내신 걸 그렇게 버리신 건 앞으로 어머님이 주시는 음식들도 버려도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라며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예의는 지키고 싶었고요. 제가 그러자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예, 너 지금 시애미 협박이니? 이건 나라 진짜. 그 노인네가 노망이지 그 냄새 나는 걸 이렇게 보내면 어쩌니? 아휴, 냄새야. 간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라더니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나와서 가시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오더니 없어졌을까봐 걱정했어. 라며 저와 상자 곁으로 왔습니다. 두 아이 다 저만큼 청국장을 잘 먹고 좋아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 보이면서 그치? 엄마도 깜짝 놀랐어. 누가 가져갔을까봐. 다행히 아무도 안 가져갔더라. 우리 얼른 열어서 오늘 저녁은 청국장 먹을까? 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구수하면서 콤콤한 냄새가 나자 마음이 따뜻해지며 좋더라고요. 아직 끓이지도 않은 청국장 맛이 생각나
입에 침이 고이면서요. 아이들도 그랬죠. 할머니가 나눠주신 대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하나만 손수건에 쌓여 있는 겁니다. 다른 청국장들과 다르게 이건 왜 이렇게 싸셨지 하며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금부치들이 있어서요. 결혼 전에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금부치들 사이에 작은 쪽지가 있어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다경아, 이건 너 거야. 예쁘고 잘 웃던 너에게 할머니가 주는 거야. 할머니 청국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과 쪽지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자 아이들이 놀라더군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라면서 저를 달래주기에 안고 울었죠. 그러다가 할머니께 전화해 할머니, 이거 나중에 달라고 했잖아. 벌써 주면 어떡해. 청국장은 내가 먹었는데 고맙긴 할머니가 왜 고마워? 고마워도 내가 고맙지. 라며 때를 쓰듯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받았으면 됐다고 웃으셨지만 저는 울었고요. 할미가 우리 다경이한테 그건 꼭 주고 싶었어. 할미가 옛날 사람이라 돈 생기면 금을 조금씩 사면서 꼭 너한테 준다고 생각했어. 딸이라고 남겨주는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라고. 다경아, 할미는 우리 다경이가 청국장 먹어줘서 너무 좋았어. 다들 안 먹는데 너만 먹잖아. 그것도 아주 맛있게. 할미 보러 자주 와주기도 하고 다들 효자지만 특히나 다경이가 할미는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더니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해서요. 며칠 있다가 방풍지 붙이러 가서 할머니한테 더 어리광을 부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기도 전에 통화하고 3일 뒤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둘째 큰아버지가 아침 일찍 할머니 보러 가셨는데 도착해보니 벌써 돌아가셨더래요. 전날 저녁에 통화를 하시고 출발하셨는데 도착해보니 기척이 없어 이상했답니다. 일어나 상차릴 준비를 하시거나 마당을 정돈하고 계셔야 했는데 집이 조용해서요. 늦잠을 주무시나 싶어 방으로 가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깨웠지만 안 일어나시더래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이요. 둘째 큰아버지는 가만히 안아드리며 엄마, 편하게 가세요. 하셨는데 눈물이 나셨대요. 전날 통화할 때까지도 정정한 목소리이셨기에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 경황이 없는데도 너무 편해 보이셔서 나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셨죠. 할아버지 곁에 할머니를 묻어드렸고 온 친척들이 슬퍼하며 보내드렸지만 아쉬웠죠. 아이들도 증조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라며 인사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울었죠. 혼자만 손주 사위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다들 풍족하지 않았기에 더 잘해드린 게 없다며 아쉬워했고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괴로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워서요. 이제는 두 분이 함께 계시겠다는 큰어머니의 말씀에도 모두가 눈물이 터졌거든요. 할머니는 마치 돌아가실 걸 아신 것처럼 집의 창고까지 정리를 싹 해주셨더라고요. 원래도 단정하신 분이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더 깨끗하고 깔끔했거든요. 모두가 함께한 김장김치는 마지막 할머니 솜씨를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며 장례를 다 치르고 마당에 불을 피우고 솥을 얹어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남은 김치는 나중에 모두 나누어 가져가기로 하고 빈집을 나오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랬는지 자꾸 뒤돌아보더라고요. 집과 텃밭은 며느리들 몫이라고 신신당부하셨던 할머니 말씀대로 큰어머니들과 엄마가 물려받기로 했는데 누구라도 와서 쉬고 갈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계실 때처럼 자주는 아니어도 와서 집 정리도 하고 환기도 하며 가꾸기로 약속도 했고요. 모두 그러자고 의견이 모아져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장례에 와주신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렇게 헤어지고 장례식장에서 대충 인사하고 만나는 첫 자리였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처럼 하신다거나 불편한 티를 내시면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를 택배까지 보낸 거야. 거 봐라, 노망이라니까. 라는 시어머님께 못 참고 큰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왜 노망이세요? 아니에요. 그 청국장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조금씩 모으신 금부치도 보내셨어요. 저 주시려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통째로 내버린 어머님이 노망 아니세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죠. 남편과 시아버지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놀라보시고 아이들은 다 봤으니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아요. 증조할머니 청국장 냄새 안 나고 맛있어요. 할머니가 다 버릴 뻔했잖아요. 라면서 저를 안으면서요. 그 말에 남편과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탓하셨죠. 저는 짐을 챙기며 아버님, 너무 죄송한데요. 어머님 뵐 자신이 없어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뵙고 싶지 않아요. 안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안 올 거예요. 어머니, 진짜 부끄러워요. 라고 하더니 아이들을 챙겨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렇게 나오고 밖에서 아버님만 만나 뵈었습니다. 시댁으로 가지도 않았고 혹시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실까봐 남편이 당부를 했죠. 어머님도 제가 강경에 포기를 하신 건지 화가 심하게 나신 건지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니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지만 남편도 안 가더군요. 그렇게 4년 정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어쩌다 들켜서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그래도 부모님인데 조금 서운하다고 발길을 끊는 게 말이 되냐며 친정에도 발길 끊으라며 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사정을 하면서 겨우 출입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탐탁지 않아 하시고 남편에게 미안해 하셔서 친정보다 할머니 집에 가서 마음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엄마는 속상해 하시면서 제 편을 드시긴 했지만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리 쪽에 출혈이 심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시는 분께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아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던 중에 넘어지셨답니다. 그 돈이 액수가 꽤 돼서 시댁에 수술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돈이 없었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있는 돈을 다 쓴 상태였거든요. 그때 생각났죠. 저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부치들이요. 그 정도 금이면 수술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럴 때 쓰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값을 잘 쳐준다는 금은방에 가 금을 팔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았죠. 작은 거북이도 있고 행운의 열쇠도 있어 양이 많더라고요. 할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남편이 어머니께 이 돈 할머니가 주신 금부치 팔아서 만든 돈이에요.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하셨던 그 할머니요. 냄새 난다고 버렸던 청국장하고 함께 있던 그 금을 이 사람이 아버지 살리겠다고 팔았어요. 어머니, 진짜 반성하세요. 라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솔직히 그 금들을 파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긴 할머니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니까요. 하지만 손수건은 남았잖아요. 할머니의 손때가 묻고 향기가 남은 그 손수건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사람 목숨이 먼저니까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시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기대도 없던 저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보며 아버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님의 수술은 잘 끝났고요. 아버님이 눈을 뜨시며 어머니를 부르시자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보이시더니 제게 아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경솔하고 무례했다. 너한테 내가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과를 받고 놀랐지만 의연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해서요. 아버님은 저희의 바람대로 잘 회복하셨습니다. 돈도 무사히 돌려받으셨고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신 어머님과는 잘 지내고 있죠. 얼굴만 갖고 다른 사람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셨거든요. 뭐든 감사하다 하시고 다정하신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저도 더 잘하게 되고요. 덕분에 아이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잘 지냅니다. 모든 관계는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사는 게 맞더군요. 내가 잘한다고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신세질 수 있는 거죠. 꼭 신세지지 않더라도 서로 잘 지내려면 선한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할머니처럼요. 선함에